선생님, 혹시 이 고통은 죽어야 끝난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영상의 제목은 단순한 자극이 아닙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낸 한 60대의 기초생활수급자의 하루를 그리고 그가 남긴 절규를 상징합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직장인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바쁘게 살아가는 동안 어쩌면 외면하고 있었을지 모를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잠시 후 평생 남의 집을 지으며 성실하게 살아온 한 남자가 어떻게 서류 한 장의 모든 희망을 빼앗기고 고독사 위험군이라는 이름표를 달게 되었는지 그 절망의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가 놓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기 65세 나기상 씨가 있습니다. 젊었을 땐 누구보다 건장했습니다. 그의 거친 손은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흙과 시멘트를 만지며 남들의 안락한 보금자리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50대 후반 비계에서 발을 헛디뎌 얻은 허리 디스크와 무릎 연골 손상으로 더는 무거운 것을 들 수 없게 됐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장 일을 하며 제대로 챙겨 붙지 못해 최소 가입 기간을 겨우 채웠고 손에 쥐는 돈은 한 달에 40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반지하 방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싸우며 그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습니다. 한때는 누군가의 가정을 지는다는 자부심으로 살았지만 지금 그는 자신이 지었던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지워진 듯한 무력감 속에서 하루를 버팁니다. 나기상 씨는 수급자로 선정되었지만 생계급여와 가장 절실했던 의료급여는 받지 못합니다. 매달 20여만 원의 주거급여가 전부입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던 그에게 담당자는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계시네요. 아들. 10년 전 사업 자금 문제로 크게 다투고 다신 보지 맙시다라며 돌아섰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아들의 월 소득이 부양 의무자 기준을 소폭 넘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실제로는 10원 한 장 도움받지 못하는 그는 모든 지원에서 사실상 배제되었습니다. 나기상 씨는 그 순간 마지막 동아줄이 눈앞에서 끊어지는 듯한 아찔한 절망을 느꼈습니다. 서류 위에만 존재하는 유령 같은 가족의 그림자가 그의 현실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나기상 씨의 한 달 수입은 주거급여 20여만 원과 허리를 숙일 때마다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을 참으며 주은 폐지로 버는 몇만 원이 전부입니다. 다른 사람에겐 주말 외식 한 번 혹은 통신요금 정도일 이 돈이 그에겐 한 달의 생명줄입니다. 한 연구 보고서에 담긴 수급자의 실제 메모는 그의 심정을 대변합니다. 일주일 내내 방에만 있다가 수급날이라서 한번 바람 쐬고 오니 괜찮다. 수급비가 들어오는 날 나기상 씨는 절뚝이며 동네 국밥집으로 향합니다. 8,000원짜리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을 시켜놓고 그는 아주 천천히 밥을 맙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 한 그릇이 그가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한 공간에서 숨쉬고 있음을 느끼는 유일한 순간입니다. 그에게 이 돈은 굶주린 배를 채울 뿐만 아니라 사회적 단절감 속에서 아주 잠시나마 숨통을 틔워주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얼마 전 나기상 씨는 지병인 고혈압으로 방에서 쓰러졌다가 신음소리를 이상하게 여긴 이웃의 신고로 겨우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 후 그는 고독사 위험군이라는 이름표를 얻었습니다. 대구에서 홀로 숨진 60대 남성의 사례처럼 관할구청에서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전화를 걸어 식사는 하셨냐고 묻거나 가끔 반찬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나기상 씨는 그 전화가 더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기계적인 안부 확인은 그의 깊어지는 고립감과 나는 결국 이렇게 혼자 죽을 운명이구나 하는 체념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그에게 이름표는 보호가 아닌 실패한 인생이라는 낙인처럼 느껴져 더 깊은 우울 속으로 그를 밀어넣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 것 같나요? 솔직히 여기까지 들으시면 마음 한편이 불편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누군들 안 힘든가? 다들 아파도 참고 일하는데 왜 내 소중한 세금이 저런 사람에게 쓰여야 하지? 저는 그 생각이 결코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만원 지하철에 시달리고 상사 눈치 보며 하루하루 버티는 우리에게 그 질문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잠시 멈춰 생각해 봐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와 나기상 씨 사이의 거리는 과연 얼마나 멀까요? 그 경계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깝고 얇은 유리벽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나기상 씨 역시 불과 몇 년 전까지는 우리처럼 땀 흘려 일하며 세금을 내던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그는 게으름을 피우다 가난해진 것이 아닙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단 한 번의 사고가 그의 삶을 지탱하던 모든 것을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만들어진 사회 안전망은 단순히 어려운 남을 돕는 시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 닥칠지 모를 불행에 대비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가입하는 공동의 보험과 같습니다. 오늘은 나기상 씨가 그 보험의 수혜자가 되었지만 내일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내가 혹은 내 가족이 그 보험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들을 왜 돕는가라는 질문은 만약 내가 저 상황이라면 우리 사회가 나를 붙잡아 줄 것인가? 라는 질문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나기상 씨의 무너진 삶과 그를 벼랑 끝으로 내몬 제도의 벽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왜 이런 비극이 반복될까요? 첫째는 앞서 말씀드린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제도의 비정함입니다. 관련 보도들을 보면 익산 모녀 사건처럼 자녀가 서류상 존재하고 소득 기준을 조금이라도 넘으면 실제로는 부모를 학대하거나 연락조차 끊겼더라도 부모가 지원해서 탈락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이 제도는 가족이라는 환상에 기댈 뿐 갈수록 파편화되는 실제 가족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이 기준의 전면 폐지를 끊임없이 외치는 이유입니다. 둘째는 신청주의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2022년 수원 새 모녀 사건처럼 아무리 어려워도 제도를 모르거나 병들어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전입신고 같은 행정적 절차를 밟지 못하면 도움의 손길은 닿지 않습니다. 마치 구급 상자를 눈앞에 두고도 스스로 열어서 쓰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한 뿌리 깊은 사회적 편견과 실패자로 보일지 모른다는 심리적 장벽은 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수많은 사람을 복지 시스템 밖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1년 10월부터 나기상 씨와 같은 노인이나 한부모 가정이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과거 자녀 소득 때문에 생계급여가 중단되었던 50대 가장이 다시 급여를 받게 된 사례처럼 새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과거에 이 기준으로 탈락했거나 부모님이 비슷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다시 한번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희망의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리십시오. 혹시 생활이 어렵지만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가장 먼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즉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가기 두렵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먼저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안내를 받으십시오. 도움을 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평생 세금을 내고 성실히 일하며 사회에 기여한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찾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둘째, 주변을 돌아보는 작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대구의 60대 남성은 시스템의 관리 속에서도 고독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는 시스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아파트의 조용한 이웃, 동네 공원 벤치에 늘 홀로 앉아있는 어르신. 혹시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분은 없으신가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관심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촘촘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셋째, 우리 스스로의 노후 안전망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기상 씨는 자신이 이렇게 될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현재 나의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얼마인지, 퇴직연금은 잠자고 있지 않고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있는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가난은 더 이상 개인의 나태함 때문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시스템과 사회 속에서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입니다. 죽어야 끝나는 고통이라는 절규는 한 개인의 비명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향한 구조 신호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의 그늘을 걷어내고 제도의 허점을 메우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전달된 정보가 누군가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주변을 돌아볼 작은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통의 연대를 희망의 연대로 바꾸는 것은 결국 우리의 관심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더 좋은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지혜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